안녕하세요. 오늘은 C#10에서 허용된 상수 문자열 보관, const string equal 달러 따옴표 중괄호 A, 중괄호 B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10 이전까지 상수 문자열을 만들 때 플러스 기호로 문자열을 이어붙였던 것을 이제는 달러 따옴표 보관 문법으로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런타임에 문자열을 조립하는 보관 문법이 어떻게 컴파일 타임의 값이 고정되어야 하는 상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런타임 비용이 0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컨스턴트 폴딩과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라는 두 개념을 통해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 상황부터 봅니다. 유니티 프로젝트에서 에셋 경로를 계층적으로 만들 때 자주 쓰는 패턴입니다. 에셋키라는 정적 클래스에 프리펩스, 캐릭터스라는 상수를 정의하고 이들을 조합해 플레이어 상수를 만들고 싶습니다. 7번째 줄을 보시면 프리펩스 플러스, 슬래시 플러스 캐릭터스 플러스 플레이어 형태로 이어붙이고 있는데요. 이 방식은 C# 초창기부터 동작하는 고전적인 관용구입니다. 결과적으로 플레이어 상수는 프리펩스 슬래시 캐릭터스 슬래시 플레이어라는 단일 리터럴이 됩니다. 그런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같은 결과를 만드는 건데 요즘 자주 쓰는 달러 따옴표 보관 문법으로는 왜 못 쓰지? 라고요. 두 번째 줄처럼 const string player equal 달러 따옴표 중괄호 프리펩스 슬래시 중괄호 캐릭터스 슬래시 플레이어 이렇게 써보면 C#9 이전에는 네 번째 줄처럼 CS0133 에러가 납니다. 할당할 식은 상수여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죠. 똑같은 결과를 만드는 두 표현인데 한쪽만 상수로 인정되는 불균형, 이게 C#10에서 해결된 주제입니다. 핵심 개념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째, const는 상수를 의미하며 컴파일 타임의 값이 완전히 확정되는 필드나 지역 변수를 말합니다. IL상에서는 필드로 남지 않고 사용하는 쪽에 값 자체가 박혀 들어갑니다. 문자열이라면 ldist 리터럴 명령으로, 숫자라면 ldc 리터럴 명령으로 치환됩니다. 즉, 컴파일이 끝나면 변수 참조가 아니라 값 그 자체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둘째, 달러 따옴표 문법은 문자열 보관,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문자열 안에 중괄호로 변수를 끼워 넣어 런타임에 결합하는 문법인데요. 예를 들어 달러 따옴표 헬로 콤마 중괄호 네임은 헬로라는 고정 부분과 네임 변수를 이어붙인 새 문자열을 만듭니다. C#6에서 처음 도입됐고 내부 구현은 버전이 올라가면서 계속 개선되어 왔습니다. 핵심은 런타임의 결합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이 상수와 충돌하는 지점이었죠. 이제 한 줄로 요약하고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리 표시자가 전부 const이면 컴파일러가 달러 따옴표 표현을 이미 결합된 단일 리터럴로 바꿔줍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레고 블록에 비유하면 직관적입니다. 과거에는 완성품 레고를 사려면 블록들을 직접 플러스 기호로 붙여서 박스에 담아야 했습니다. C#10은 달러 따옴표라는 세포장지를 하나 더 허용한 것뿐이고 레고 공장, 즉 컴파일러는 여전히 조립을 미리 끝내서 완성품으로 배송합니다. 박스를 여는 사용자, 즉 런타임은 조립 과정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런타임 비용이 0인 겁니다. 이 관계를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왼쪽의 소스 코드에서 달러 따옴표 중괄호 A, 중괄호 B가 있고 컴파일러가 이를 상수 접기 과정을 거쳐 IL에서는 ldist 명령으로 단일 리터럴을 로드하는 한 줄로 치환됩니다. 런타임에는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 같은 보조 타입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컴파일 타임에 모든 일이 끝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실제 코드와 IL을 봅니다. 유니티에서 UI 로컬라이제이션 키를 계층적으로 쌓는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메인 메뉴 밑에 타이틀, 스타트 같은 하위 키들이 들어가는 구조인데요. 이런 키들은 전부 컴파일 타임의 값이 결정되므로 콘스트로 정의하기에 딱 좋은 후보입니다. 이 코드에서 주목할 곳은 20번째와 21번째 줄입니다. const interpolation 점 greeting과 const interpolation 점 main 타이틀 키를 지역 변수에 대입하고 있죠. 여기서 greeting은 달러 따옴표 헬로 콤마 중괄호 네임 콤마 중괄호 버전으로 정의됐고 메인 타이틀 키는 달러 따옴표 중괄호 메인 메뉴 점 타이틀로 정의됐는데 메인 메뉴 자체도 달러 따옴표 중괄호 UI 루트 점 메인 메뉴 형태의 중첩 보관입니다. 중요한 건 C#10 이후에는 이렇게 중첩된 달러 따옴표 보관도 모두 허용된다는 점이에요. 과연 런타임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IL로 내려가서 확인해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 줄부터 9번째 줄까지 필드 정의를 먼저 봅니다. 세 번째 줄 주석이 말하듯 모든 필드가 리터럴로 선언되어 있죠. 6번째 줄의 그리팅 필드를 보세요. 원래 소스 코드에서는 달러 따옴표 헬로 콤마 중괄호 네임 콤마 중괄호 버전이었는데 IL에는 헬로 월드 V1이라는 단일 문자열이 이미 박혀 있습니다.
8번째 줄의 메인 메뉴도 마찬가지로 UI.main 메뉴로 결합됐고, 9번째 줄의 메인 타이틀 키는 이 단계에 중첩된 보관인데도 UI.main 메뉴.title로 한 방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실제 메서드 바디를 보겠습니다. 21번째 줄이 결정적입니다. ldist hello world v1이라는 단 한 줄의 명령만 실행됩니다. 문자의 포맷 호출도 없고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 생성자 호출도 없습니다. 단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리터럴을 스택에 올려라, 이게 끝입니다. 런타임 비용 0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보관 문법을 썼다는 흔적이 IL에 전혀 남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마법의 이름이 바로 상수접기, 컨스턴트 폴딩입니다. 컴파일러는 코드 안에서 값이 컴파일 타임에 완전히 결정되는 식을 발견하면 실행 없이 결과를 미리 계산해서 그 자리에 꽂아둡니다. $따옴표 헬로 콤마 중괄호 네임은 문법적으로는 보관이지만 모든 자리 표시자가 콘스트이므로 의미상 이미 결합된 단일 문자열과 완전히 같습니다. 컴파일러는 이 동일성을 이용해 ldist hello world로 접어버립니다. 접는다는 표현이 재미있는데요. 여러 조각으로 펼쳐져 있던 식을 하나의 값으로 접어 하나로 만든다는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결국 플러스 기호로 이어붙이던 기존 방식과 완전히 똑같은 건가요? 라는 의문입니다. 말로만 같다고 주장하지 말고 직접 IL을 비교해서 확인해봅니다. 두 스타일을 나란히 둔 코드입니다. 세 번째 줄을 시작으로 하는 올드 스타일 클래스는 플러스 기호로 경로를 이어붙이는 방식, 즉 C#9 이전부터 동작하던 고전적인 방법이고요. 11번째 줄을 시작으로 하는 뉴 스타일 클래스는 $따옴표 보관으로 같은 결과를 만드는 C#10 스타일입니다. 메인 메뉴는 UI.main 메뉴, 메인 타이틀 키는 UI.main 메뉴.title로 결합되어야 하는 최종 값은 양쪽이 완전히 같습니다. 그럼 IL도 정말 같은지 확인해봅니다. IL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9번째 줄까지 필드 선언을 봅니다. 첫 번째 줄 주석에서 표기한 올드 스타일 클래스의 필드들과 6번째 줄 주석의 뉴 스타일 필드들이 나란히 있는데요. 메인 메뉴 필드의 값은 양쪽 모두 UI.main 메뉴로 동일하고 메인 타이틀 키 필드 역시 양쪽 모두 UI.main 메뉴.title로 같습니다. 14번째 줄을 보면 show old 메서드 안에서 ldist UI.main 메뉴.title 한 줄로 로드됩니다. 플러스 기호 결합도 컴파일 타임에 접힌다는 증거죠. 이제 뉴 스타일 쪽을 봅니다. 23번째 줄입니다. show new 메서드 안에서도 ldist UI.main 메뉴.title 한 줄이 똑같이 로드됩니다. 플러스 기호로 엮은 결과와 $따옴표로 엮은 결과가 IL 수준에서 완전히 동일한 겁니다. C#10의 콘스트 문자열 보관은 표현형만 추가된 것이지 런타임 동작은 기존 플러스 기호 방식과 바이트 단위로 같습니다. 선택 기준은 성능이 아니라 가독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한번 비교를 위해 반대쪽을 봐야 합니다. 자리 표시자에 런타임 값이 하나라도 끼면 컴파일러는 더 이상 상수로 접을 수 없겠죠. 그럼 IL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걸 알아야 콘스트 보관이 아낀 비용이 얼마인지 감이 옵니다. 7번째 줄에 $따옴표 헬로 콤마 중괄호 네임 콤마 스코어는 중괄호 스코어를 보세요. 여기서 네임과 스코어는 메서드인자, 런타임 값입니다.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이 문자열이 호출 시점에 어떤 값이 될지 알 수 없으니 콘스트 폴딩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보관이 IL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봅니다. 11번째 줄과 12번째 줄이 기억해두면 유용한 부분입니다. LDC 명령으로 15라는 숫자와 2라는 숫자가 스택에 올라가죠. 15는 고정 리터럴의 총 글자 수, 즉 hello와 score equal을 합친 글자 수이고 이는 보관으로 끼워 넣을 값의 개수입니다. 이 두 값으로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라는 구조체를 생성합니다. 그 뒤로는 append 리터럴로 고정 부분을 쌓고 append 포매티드로 네임과 스코어를 쌓은 뒤 마지막에 toString and clear로 결과 문자열을 뽑아냅니다. 보다시피 전체 과정이 단일 ldist 한 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하고 구조체 초기화와 내부 버퍼 조작을 동반합니다. 물론 이전 세대의 스트링 포맷 방식보다는 훨씬 효율적이지만 여전히 공짜는 아닌 겁니다. 그럼 실전에서 어디에 쓸까요? 콘스트 보관이 어울리는 자리는 값이 컴파일 타임에 결정되고 자주 반복되는 문자열 키 쪽입니다. 표로 정리해보면 어드레서블스 키나 리소시스 키 같은 에셋 경로, 로그 잡두사 같은 고정 태그, 로컬라이제이션 키, 플레이어 프리프스 키, 에러 코드 템플릿의 고정 부분이 대표적인 적합 사례입니다. 반면 동적 로그 메시지나 플레이어 이름이 들어가는 메시지처럼 런타임 값이 필수적으로 끼는 경우는 콘스트 보관이 아니라 일반 보관이나 스트링 크리에이트 등을 써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변하지 않는 조합 콘스트 보관,
변하는 조합, 런타임 보관입니다. 구체적인 비포 애프터 예시를 봅니다. 유니티 프로젝트에서 리소스 경로를 관리할 때 자주 보는 패턴부터 리팩토링 해보겠습니다. 이게 옛날 스타일입니다. 12번째 줄을 보시면 루트 플러스 슬래시 플러스 UI 플러스 슬래시 플러스 메인 메뉴처럼 플러스 기호로 엮여 있는데요. 결과는 정확히 프리펩스 슬래시 UI 슬래시 메인 메뉴가 됩니다. 결과만 보면 문제 없지만 경로가 길어질수록 플러스 슬래시 플러스 패턴이 반복되면서 가독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리뷰어 입장에서 이 경로가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를 머릿속에서 조합해야 하거든요. 또 중간에 슬래시 하나를 빼먹어도 타입 검사가 잡아주지 못합니다. 같은 클래스를 C#10 스타일로 바꿔봤습니다. 12번째 줄부터 보면 달러 다운표 중괄호 루트 슬래시 중괄호 UI 형태로 경로 구조가 문자열 그대로 한눈에 드러납니다. 중간에 슬래시가 어디 있는지, 어떤 상수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코드만 봐도 즉시 파악이 됩니다. 밑줄로 강조한 UI 루트, 캐릭터 루트, VFX 루트 같은 중간 단계 상수를 먼저 만들고 그 위에 메인 메뉴, 플레이어 같은 최종 상수를 쌓아 올리는 이 단계 설계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컴파일 결과가 플러스 방식과 100% 같다는 점이에요. 가독성만 개선하고 성능 페널티는 0입니다. 두 번째, 실전 사례입니다. 업데이트 루프에서 매 프레임 로그를 찍는 상황. 이런 경우에 콘스트 보관이 프레임 스파이크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코드에서 주목할 포인트는 11번째 줄입니다. 컴뱃 프리픽스와 AI 프리픽스를 달러 다운표 중괄호 시스템점 중괄호 컴뱃 형태의 콘스트 보관으로 정의했죠. 이 접두사 자체는 컴뱃 태그나 AI 태그 같은 완전히 고정된 문자열이니까 컴파일 타임의 컴뱃 태그라는 단일 리터럴로 결합되어 필드에 박힙니다. 즉, 로그 접두사 조합에는 런타임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24번째와 25번째 줄을 봅니다. 업데이트 루프 안에서 디버그 로그를 호출하면서 달러 다운표 중괄호 로그 태그점 AI 프리픽스 중괄호 틱 이퀄 프레임 카운트 형태로 씁니다. 여기서 AI 프리픽스는 이미 콘스트 리터럴로 접혀 있으니 런타임 핸들러는 프레임 카운트 값만 결합하면 됩니다. 만약 접두사도 매번 플러스 기호로 조립했다면 매 프레임마다 세 조각을 합쳐야 했겠지만 콘스트 보관 덕분에 고정 부분은 한 덩어리, 변동 부분만 별개라는 이상적인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매 프레임 누적되는 지시 압박을 줄이는 실전 기법입니다.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디버그 로그 호출 자체를 없애라가 아니라 상수로 굳힐 수 있는 부분은 콘스트 리터럴로 굳혀라입니다. 업데이트 루프에서 디버그 로그를 남발하는 것은 여전히 나쁜 관행이지만 개발 빌드에서 로그를 꼭 남겨야 한다면 적어도 고정 부분은 콘스트 보관으로 응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접두사 조립해드리는 매 프레임의 문자열 할당을 제로로 만드는 작지만 확실한 이득이 있거든요. 로컬라이제이션 키 관리에도 콘스트 보관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UI.메인 메뉴, UI.세팅스처럼 계층 구조로 키를 쌓아 올릴 때 중간 단계 상수를 만들어두면 상위 키가 바뀌어도 하위 키들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UIA를 메뉴 줄로 바꾸면 메인 메뉴와 세팅스가 자동으로 메뉴점 세팅스로 바뀌고 그 하위에 메인 타이틀이나 세팅스 볼륨 같은 리프 키들도 함께 갱신되죠. 중앙 집중식 키 관리의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함정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가장 자주 걸리는 실수부터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의 스태틱 리드 온리 런타임 네임이 핵심입니다. 리드 온리는 런타임에 더 정확히는 정적 생성자에서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이 변수의 값을 컴파일 시점에 알 수 없어요. 그 결과 6번째 줄의 콘스트 스트링 그리팅 이퀄 달러 다운표 헬로 콤마 중괄호 런타임 네임은 8번째 줄 경고처럼 CS0133 에러로 막힙니다. 상수식이 필요한데 런타임 값이 들어왔다는 뜻이죠. 이름에 리드 온리가 들어가 있어서 읽기 전용 상수처럼 오해하기 쉬운데 엄밀히 말하면 스태틱 리드 온리와 콘스트는 동작 시점이 다릅니다. 수정은 간단합니다. 세 번째 줄에 스태틱 리드 온리를 콘스트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줄에 콘스트 그리팅 이퀄 달러 다운표 헬로 콤마 중괄호 런타임 네임이 문제없이 컴파일됩니다. 런타임 네임이 진짜 컴파일 타임 상수가 됐으니 자리 표시자에 끼워 넣어 상수 폴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콘스트와 리드 온리는 다르다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자리 표시자 안에 어떤 식이 허용되는가입니다. 허용되는 것은 오직 컴파일 타임 상수식뿐입니다. 네임 오브 표현은 컴파일러가 컴파일 타임의 문자로 바꿔주므로 허용되고 메서드 호출은 런타임에 실행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경계 사례를 몇 개 같이 봅니다. 이 예제는 허용과 불허의 경계를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7번째 줄의 헬스 필드는 달러 따옴표 중괄호 name of player.health로 쓰여 있죠. name of player는 컴파일 타임의 플레이어라는 문자열로 치환되는 컴파일러 내장 표현이라 콘스트 보관의 자리 표시자로 허용됩니다. 결과는 player.health로 결합되죠. 반면 10번째 줄과 12번째 줄의 그리트는 달러 따옴표 헬로 콤마 중괄호 문자열 투어퍼를 담고 있는데 투어퍼는 런타임에 실행되는 메서드 호출이라 상수식이 아닙니다. 즉시 CS0133 에러죠. 또 14번째 줄의 카운터는 스태틱 필드지만 콘스트가 아니라 일반 스태틱이라. 이어서 17번째 줄을 봅니다. 카운터 값을 달러 따옴표 중괄호 카운터 형태로 보관하려고 했는데 카운터는 런타임에 바뀔 수 있는 일반 스태틱 인트이므로 컴파일 타임 상수가 아닙니다. 결과는 역시 CS0133 에러입니다. 요약하면 네임 오브는 허용, 메서드 호출은 불허, 스태틱 리드 온리 나 일반 스태틱 필드도 불허라는 규칙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함정은 중괄호 자체를 출력하고 싶을 때입니다. 상수 보관 결과에 실제 중괄호를 넣고 싶다면 이중 중괄호로 이스케이프해야 합니다. 5번째 줄과 6번째 줄의 주석을 먼저 보시면 의도는 레벨 이퀄 중괄호 3 중괄호이지만 실제로는 엉뚱한 결과가 나오거나 에러가 납니다. 이중 중괄호는 리터럴 중괄호로 해석되므로 레벨 이퀄 중괄호, 레벨 중괄호처럼 상수 이름이 그대로 남아버리거든요. 8번째 줄의 올바른 예시를 봅니다. 포매티드는 달러 따옴표 레벨 이퀄 3중 중괄호, 레벨 3중 중괄호로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10번째 줄과 11번째 줄의 설명대로 이중 중괄호는 리터럴 여는 중괄호로 바뀌고 이중 닫는 중괄호는 리터럴 닫는 중괄호로 바뀝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가 레벨 이퀄 여는 중괄호 3 닫는 중괄호가 됩니다. 네 번째 함정은 포맷 지정자입니다. 숫자의 자릿수나 날짜 포맷 같은 포맷 지정자. 예를 들어 n, 나 연도 월 일 같은 건 일반 보관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콘스트 보관은 이미 컴파일 타임의 값이 확정돼 있어서 포맷 변환 자체가 개념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컴파일러도 이를 상수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코드로 정리하면 명확합니다. 세 번째 줄 주석처럼 const int count equal 42를 네 번째 줄처럼 달러 따옴표 count equal 중괄호 count n2 콜로 보관하면 CS0133 에러가 납니다. 포맷 지정자 n2를 상수로 적을 수 없거든요. 대안은 6번째 줄 주석처럼 포맷 없이 기본 투스트링 결과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문자의 콘스트로 두자입니다. const string count text equal 큰 따옴표 42 큰 따옴표로 미리 문자열 상수를 만들어두면 count 텍스트를 그대로 보관할 수 있죠. 이제 C# 버전별 변화를 정리합니다. C# 6에서 9까지는 const string에 달러 따옴표 보관을 쓸 수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컴파일러는 달러 따옴표 문법을 내부적으로 문자열 포맷 호출로 풀었거든요. 런타임 호출이 포함된 식은 컴파일 타임 상수가 될 수 없으니 CS0133 에러가 난 겁니다. 7번째 줄처럼 플러스 기호 결합은 가능했고 그게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C#10부터는 세 번째 줄처럼 달러 따옴표 보관도 콘스트에 허용됩니다. 물론 조건은 모든 자리 표시자가 상수여야 한다는 점이고요. 과거 코드와의 호환성은 유지되면서 표현력만 한 단계 올라간 거죠. 참고로 같은 시기에 일반 달러 따옴표 보관의 내부 구현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C#9 이전에는 대부분 문자열 포맷 호출로 풀렸고 C#10과 닫는 6부터는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를 이용한 조립형 생성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박싱과 중간 대열 할당이 줄어들었죠. 콘스트 보관 허용과 런타임 핸들러 도입을 함께 묶어서 기억하시면 C#10은 문자열 보관을 두 축에서 동시에 최적화했다 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마지막으로 버전별 비교표로 정리합니다. C#6에서 9까지는 콘스트 달러 따옴표는 불가능했고 플러스 기호 결합만 가능했습니다. 내부 구현은 주로 문자열 포맷 호출이었죠. C#10과 닫는 6부터는 모든 자리 표시자가 콘스트일 때 콘스트 달러 따옴표 보관이 허용되고 런타임 보관 경로는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 기반 조립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하면 상수라면 컴파일러가 접고 런타임이라면 핸들러가 조립한다입니다. 감사합니다.